진상이 그렇게 많더라. 살 잘 빠지나요? 제모 아예 싹 다 수영장 터스 I hate. 뚱뚱하고 체지방이 많아서 누가 나한테 지적질을 할 것이다. 뭐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곽혜수입니다. 오늘은 수영 시작한 지 4개월 차인 제가 Q&A 질문을 받았고요. 하나하나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kg에서 46kg까지 뺄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운동이 수영이거든요. 몸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은 운동이라서 현대인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운동인 거야. 일단 제일 많이 왔던 질문이 뭔지 알아? 뚱뚱한데 수영장 가면 쳐다볼까요? 뚱뚱한 젊은 여자 없죠? 맥주병인데 수영할 수 있을까요? 뚱뚱한데 수영해도 되냐? 상관없어요. 뭐 뚱뚱하든 삐쩍 마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여성분들은 전체적으로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나도 그랬었고,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노출이 있잖아. 딱 붙은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한다는 그 생각에 나는 뚱뚱하니까 수영을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고, 이런 시선들 때문에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비만이고 뚱뚱하고 체지방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야 돼. 요즘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 국민이 러닝에 빠졌기 때문에 러닝과 수영을 비교를 해볼게요. 비만인 사람들이 러닝을 뛰어봐. 부상 엄청 심해. 만약에 100kg인 사람이 러닝을 뛰어, 본인의 체중의 3배인 300kg가 하반신에 다 실린다는 거예요. 허리 나가죠, 무릎 나가죠, 발목 나가죠. 반대로 수영은 그런 부상 위험은 굉장히 적죠. 뛰지 않으니까, 물에서 떠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만 분들이 오히려 수영을 해야 돼.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막 달리는 거 보면은 그래, 비만인 나도 러닝을 해서 살을 빼야지. 다친다고. 땅에서 나의 무게를 받는 운동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몸무게를 좀 줄이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수영은 그럴 필요가 없죠. 기사에서 봤는데 선수촌에 15톤 식량이 들어갔대요. 많이 먹는 탑3 안에 수영 선수분이 계셨습니다. 수영은 물에 뜨는 거니까. 무용하시는 분들 식단 얼마나 빡세게. 땅에서 점프해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피겨 똑같죠. 심지어 얼음판에서 점프해야 되는데 무거우면 되겠어요? 심지어 스케이트 화도 무거우니까 안 되죠. 그리고 마라톤,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체중이 1kg 줄으면은 완주 시간이 줄어든다. 이 뜻이 뭐야? 체중이 가벼울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죠. 뛰면은 하체 부담이 다 가. 수영은 아니다. 그래서 비만이신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뚱뚱하고 체지방이 많아서 누가 나한테 지적질을 할 것이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말하세요, 그 사람한테. 뭔데 지적질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운동이라는 걸 몸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수영장에 가보잖아요. 진짜 막 선수 같고 몸 좋은 사람들 없어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먹는 게 체지방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식단을 먹으니까. 그래서 남 눈치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수영 영상을 찍은 이유도 좀 속상해서요. 본인 몸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어서 시작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수영을 4개월 배우면서 저한테 그렇게 논평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적질을 남한테 하신 분도 못 봤어요. 수영장 바이 수영장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수바수. 수영하고 나서 배 많이 고프지 않나요? 당연히 많이 고프죠. 우리가 뭐 워터파크 혹은 바다, 물에서 조금만 놀아도 배고파, 밥맛이 너무 좋다 이러잖아요. 근데 물에서 자유형하고 뭐 배영하고 저병하고 막 몇 바퀴씩 돌아봐. 엄청 배가 고파진다니까. 근데 수영하고 나서 식욕을 조절하는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식욕이 굉장히 돋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영장마다 온도는 다르지만 미지근한 차가운 정도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추워 하면서 몸의 체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수영이 끝나고 이 낮아진 체온을 다시 올리면 체온이 내려가서 생긴 식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수영장 밖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물 아니면 카페인이 좀 든 뜨거운 커피, 뜨거운 홍차, 뜨거운 녹차 이런 거 마시면은 체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면 카페인 있는 걸 마시면 체온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꿀팁으로 하시면 좋고요. 수영장이 편의점처럼 많지가 않잖아. 보통 집에서 거리가 좀 있으실 거예요. 끝나고 오는 길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수영장 아래에 있는 떡볶이집이 그렇게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마침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영장 아래에도 분식집이 있는 거야. 떡볶이집 존나 잘 돼요. 왜? 수영 끝나고 엄청나게 처먹는 거야 거기서. 수영 끝나고 음식점에 눈을 두지 마. 다 무시해. 나는 무조건 집으로만 향한다. 수영 끝나고 오면은 집에서 항상 만들어 먹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살이 빠진다는 거지. 결국에 이제 사람들의 문제가 또 뭐냐면 나는 운동했으니까 처먹어야지. 그러면 되냐고.
안 되죠. 처먹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하는 사람만 살이 빠진다는 거야. 자, 수영 후에 식욕 제어하는 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수영 끝나고 따뜻한 물로 샤워. 두 번째, 끝나고 뜨거운 물, 뜨거운 커피, 뜨거운 녹차 이런 것들 마셔주기. 3. 다른 음식점에 홀려서 들어가지 마. 다이어트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먹는 음식들, 생활 습관 그게 중요한 거거든. 저도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식욕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절할지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왜 나는 수영을 하고 유독 식욕이 심해지는가를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나 수영했으니까 처먹어야지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를 보완하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봐. 수영, 살 잘 빠지나요?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요. 처음 수영을 배우러 가면 어떤 걸 하냐면 일단 물에 들어갑니다. 호흡을 배워요. 수영장 벽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걸 배워. 파 이게 살이 빠질까? 아니란 말이에요. 파 이거를 1시간 하는 사람과 자유형을 개빡세게 1시간 도는 사람이랑 칼로리 소모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 이건 거죠. 러닝에 또 비유를 해볼게요. A. 30초 뛰고 5분 걷는 사람이 있어. B. 1시간 동안 뛰어. 10km를 뛰어. 누가 더 칼로리 소모가 개쩔겠어? 당연히 B죠. 사실 운동이라는 거 뭘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운동 강도를 얼마나 빡세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영은 자유형을 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노력이 많이 필요한 운동인 것 같기는 해요. 러닝은 그냥 안 배워도 뛰는 사람들 많잖아. 금방금방 늘어요. 근데 수영은 금방금방 늘기가 힘들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원래 수영할 줄 아셨나요? 6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유치원 때 수영을 배웠었어요. 유아 예체능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게 싸고 운동도 배워주고 언어도 배워주고 요런 데야. 근데 그때 진짜 수영을 미친 새끼처럼 빡세게 배운 거예요. 7살 때 수영을 그만두고 23살인 지금까지 물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이 납니다. 일단 해보세요. 운동 선생님들이 마인드가 대부분 그래. 일단 하세요. 하라고요. 자유형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자유형? 씨발 오른팔 돌린 거 왼팔 돌린 거 이렇게 하고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자유형을 해보니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레전드죠. 25m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할 줄 아시네요. 저도 어렸을 때 하고 성인 돼서 다시 한 케이스인데 어렸을 때 배우신 분들은 몸이 다 기억해요. 바로 이제 초급에서 상급반으로 넘어갑니다. 첫날에 신입이니까 자유형, 대형, 평형, 저병 이거를 1시간 안에 다 한 거야.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에 다시 들어가도 웬만하면 기억을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혹시 선수반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새끼가 너무 잘하니까. 확실히 어릴 때 배운 사람들은 조기 교육발이 쩔어. 수영만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건 뭐든 그렇고요. 나 자전거 탄 지 10년 넘었는데 어떻게 타지? 막상 자전거를 잡고 바퀴를 돌리면 굴러갑니다. 몸은 기억해요. 물론 당연히 완벽하게는 기억을 못하죠. 당연히 자세도 좀 틀리고 리듬도 안 맞고. 수영 독학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람마다 관점이 되게 달라요. 내가 방금 인터넷에 쳐보니까 수영? 독학이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미쳤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미쳤냐 쪽이에요. 수영은 왜 독학이 안 되냐 하면은 내가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를 못 봐. 그렇다고 카메라를 가져가서 자유 수영을 하는 내 모습을 찍어. 그러면 되냐? 안 되거든요. 카메라 촬영 금지예요. 내가 자세가 얼마나 망하는지 모르는 거야. 첫 번째 이게 문제고 땅에서 하는 운동들은 조금 독학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또 런닝. 씨발 무릎이 아파. 그럼 찍어봐. 내 자세가 얼마나 그지 같은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수영은 그게 안 돼. 그리고 수영을 아예 못하는 상태다. 나는 호흡도 몰라. 물에 뜨는 법도 몰라. 어떻게 독학을 하냐고. 선생님이 하나는 알려줘야지. 수영은 상급반, 물론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기초 때가 제일 중요해. 첫 단추를 잘 껴야지 계속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독학은 추천하지 않아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몸으로 하는 거는 독학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몇 개월만이라도 배우세요. 자세가 잘못되면 다칠 수가 있어요. 부상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된 습관이 몸에 들면 평생 가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분야나. 자유형만 해도 살 빠질까요? 자유 수영에 가면은 자유형을 많이 합니다. 자유형을 하면서 뺑뺑이를 겁나 돌아. 계속 돌면은 살이 당연히 많이 빠지죠. 존나 힘들어요. 미친 새끼 마냥 힘들어요. 숨이 겁나 차요. 제대로 할 수 있으시다면 자유형만 해도 살이 잘 빠집니다. 당연히 물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건 존나 힘들어요. 수영 선수들이 되게 쉽게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려고 해봐. 내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 수영 선수들이
그냥 이렇게 팔 돌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물을 잡아서 밀거든요. 수영이 유산소랑 무산소랑 같이 할 수 있는 희귀하고 존나게 힘든 운동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래서 첫날에 상급반에 가서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이거를 진짜 다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수영 갔다 와서 그날 16시간 잤어요. 밥도 안 먹었어. 그냥 계속 잡니다. 그러면서 살이 막 쫙쫙 빠지기 시작을 해요. 얼굴에 붓기가 많이 빠질수록 그 운동은 힘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영을 하고 나오잖아. 붓기가 1도 없어. 붓기가 많이 빠진다? 그만큼 힘들다. 그래서 러닝도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지는 운동 중에 하나죠.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크니까. 초급반 2개월 차인데 자유수영할까요? 살 빠지는지 모르겠고 사람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25m 자유수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민폐 안 끼치고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모든 영법을 다 배우고 싶다. 배우긴 하셔야겠죠. 제일 추천하는 거는 강습을 이틀 정도 받고요. 하루나 이틀은 자유수영을 하세요. 그럼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사람 없는 사설 수영장으로 옮기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는 사설 수영장에 다니는데 국립수영장은 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국립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유가 뭐야? 싸거든. 예를 들어서 사설 수영장이 14만 원 정도 한다고 보면은 나라에서 하는 국립수영장은 5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다니는 사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확실히 국립수영장보다 적긴 적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아주머니 한 분, 나 한 명 이렇게 2명에서 2대1로 수업을 한 거예요. 많아도 한 6명? 근데 내가 국립수영장 보니까 사람 진짜 많더라. 한 레인이 20명 넘으니까. 물 공포증이 있는데 수영 잘하고 싶어요. 수영을 잘하고 싶으시면 그냥 하면 돼요. 물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그럼 물 공포증이 사라져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절대 감추고 덮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런 공포증은 안 없어져. 오히려 더 물? 안 무서워. 난 그냥 들어가서 수영한다. 물? 네가 뭐 돼? 물이 무서워? 난 사람이 더 무서워. 이러면서 해보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6살 때 수영을 처음 했다고 했죠. 수영장 가기 전날에 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이랬더니 엄마가 화장실 세숫대야를 가져옵니다. 거기에다 머리를 박게 했어요. 10초 정도 담그게 하고 있었어요. 물고문이죠.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해보세요, 이거를. 근데 이게 처음 수영 가면 배우는 거야. 합니다, 똑같이. 저도 그렇게 6살 때 물 공포증이라는 걸 극복을 했어요. 이제 물 안 무서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인드로는 구급 요원급인 거예요. 내가 이제 친구들이랑 양평에 놀러 가다가 도로 옆에 바로 강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겠다. 저만 거기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물에 빠지면 곽혈수 바지가랑이 잡아야지? 이러는 거야. 다 내 바지가랑이 잡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물에 빠지면 남을 구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에 안 빠질 건데 물에 들어갈 일 없는데 사고 날 일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거든, 현실이. 사고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회원분이 어렸을 때 얼음물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공황이 오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증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영을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세요. 와! 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수영을 못 하시더라도 혹은 물 공포증이 있으시더라도 시작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깨 진짜 넓어지나요? 아니요. 수영 선수들 보면은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야. 광배가 막 우와. 근데 그런 몸을 만들려면요. 수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영 선수분들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아침에 수영하고요. 점심에 밥 먹고 수영하고요. 오후에도 수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 헬스까지 합니다. 하루 종일 수영하고 거기다가 상체 키우는 웨이트까지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00m를 하신대요. 10km인데 사람이 땅에서 달리는 거 10km도 있는데 물에서 10km를 하려고 하면 그럼 미친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뒤질 것 같은데 웨이트까지 하면 그렇게 당연히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 아니잖아. 일주일에 한 5시간밖에 수영 안 하잖아요. 그런 걸로 넓어지지 않아요, 절대. 어깨가 진짜 넓어지려면 웨이트를 해야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배워서 안 거지만 저 어깨 안 넓어졌어요, 해도. 삼각형이 되려면 웨이트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식단을 무조건 잘 먹어야 돼. 내 생각엔 그거야. 어깨가 평소에 이렇게 말려있어서 좁아 보였는데 어깨가 이렇게 펴져서 살짝 넓어 보이는 효과, 이런 효과를 조금 느끼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모 아예 싹 다 해야겠죠? 자, 안 해도 돼요. 짬 왁싱을 해야 되나요? 선택입니다. 선택. 수영복에도 종류가 많아요. 하이컷, 미들컷, 로우컷이 있어. 하이컷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짬이 바로 옆까지 와요. 근데 저는 보통 미들컷을 많이 입어요. 그럼 미들컷 수영복을 입어도 오이지가 않습니다, 입으면. 물론 사람마다 짬
털이 다르지만 우리가 팬티 입으면 털이 살짝 삐져나오는 것처럼 삐져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 좀 삐져나왔네? 그럼 이제 살짝 안으로 넣으면서 정리를 하세요. 와, 나는 수영장 하려고 막 짬 왁싱을 해야지 빡빡빡 뜯고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수영 하루 갔다가 안 할 수도 있는데 부학도 비싸더만. 거식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의 털도 본 적이 없고요. 저의 털도 수영하면 보이지도 않고요. 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남의 거시기 털을 봐야지.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는 정도예요. 딱히 신경을 쓰지 마셔라. 그러니까 여성분들 특징이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써.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왁싱을 차라리 할 거면은 겨드랑이 털을 밀으세요. 수영복 추천. 가나스임이라는 어플을 깔고 샀어요. 스포츠계 무신사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수영복 브랜드를 하나로 모아놓은 게 가나스임이라는 어플이에요. 유튜버 분들이 엄청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고 브랜드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스웨이브라는 브랜드에서 수영복을 샀어요. 요 반짝이 딱 보면 부담스럽게 입지 않을 수 있는 미들 컷. 내가 수영복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거든요. 저는 못생긴 거 입고 수영하기 싫어요. 수무 끼고 수경 끼면 못생겼는데 수영복이라도 이뻐야죠. 제가 인스타에 많이 올렸던 스웨이브, 피치피치 이런 것들 귀엽고 이쁘고 와, 이 브랜드들 봤을 때 트렌디하다. 근데 실제로 수영장에 가보면은 다들 어두운 색상을 많이 입으세요. 눈에 안 띄는 거. 꼭 검정색 수영복 안 입어도 돼요. 뭐 수영장에 가면은 수영복 생김새로 부르지 않나요? 이러는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반짝이다, 파랑이다 이렇게 부른데 수영하는데 사람을 부를 일이 없어요? 수영장에서 존나 돌뿐이야. 뭘 입든 상관없어요. 반짝이라고 하면 반짝이라고 부르든가. 여튼 그냥 수영복은 본인 마음에 드는 거 입으시면 되고요. 얼마나 뭐 늘어나냐 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예쁜 거 사세요. 마음에 드는 거. 수영복도 패션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무늬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지 가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적지 가리개도 선택입니다. 선택. 완전히 선택.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적어서 가슴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수영복 입었을 때 꼭 잘 티 안 납니다. 누가 내 꼭지를 봅니까 솔직히. 아무도 남의 꼭지에 관심이 없어요. 수영장 가잖아요. 힘들어. 5바퀴를 돌려봐. 모두가 이러고 있어요. 누가 꼭지를 안 가렸나? 이런 변 새끼는 없다니까. 꼭 가리개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캡으로 하는 브라가 있고 패치로 붙이는 가리개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저 브라 잘 안 입고 다녀요. 불편해서. 생리할 때는 수영 안 하시나요? 안 합니다. 탐폰 사용하고 수영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신데 나는 탐폰이란 걸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고요. 이렇게 넣고 나서 수영장 물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 더러운 수영장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게 과연 옳냐 싶은 거지. 지렴 생길 것 같은 거야. 수영학원 다니면 가르쳐 주겠죠? 저 겁이 진짜 많고 수영할 줄 아예 몰라요. 선생님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가르쳐 주려고 존재하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시고 수영하는 게 무섭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보통 수영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T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S랑 T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수영할 때 워치 뭐 끼고 하시나요? 저는 이걸 낍니다. 갤럭시 핏 갤럭시 워치 3를 운동할 때 쓰다가 워치는 동그랗잖아. 침수 이슈가 많아요. 물에 들어갔는데 망가졌다. 핏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지금 4개월째 쓰고 있는데 안 되고요. 삼성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요 갤럭시 핏 좀 홍보 좀 하세요. 마케팅팀 듣고 있죠? 이거를 항상 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애플워치 좋아? 나도 살까? 애플워치 아니에요. 네모나 타고 다 애플워치가 아닙니다. 갤럭시 핏 애플워치 좋아? 애플워치 아니고 갤럭시 핏! 워치를 끼고 수영을 하는 이유는 거리도 거리고 기록하는 것도 기록하는 건데 심박수 보기 위해서 합니다. 수영 뭐 진짜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수영 심장마비 쳐보세요. 정말 많고요. 갤럭시 핏 아니어도 돼. 아무 와치나 끼시고 심박수 무조건 체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수영이라는 게 땀이 안 나고 내 심장이 어떻게 잘 뛰는지도 몰라. 물에 들어가면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리를 하게 됐고 선생님이 8바퀴 돌라고 하면 꼭 8바퀴 돌아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면은 이러면서 서서 쉬어도 돼요. 절대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운동 1위가 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하다가 눈앞이 하얘져요. 저는 느껴봤어요. 하얗게 노이즈가 낍니다. 와, 이거 약간 정신 잃겠는데? 물 안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온 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운동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습이라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회원들의 컨디션을 항상 체크해 주거든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숨 얼마나 차세요? 죽기 직전일 것 같으세요? 근데 자유수영 같은 경우에는 내 컨디션을 내가 조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유수영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죠. 수영 가기 전날에는 항상 7시간 이상은 자려고 합니다.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먹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어야지 물에서 뭘 하지. 그쵸? 수영 선수분들이 그렇게 많이 드시는 이유는 배도 고프시지만 그렇게 안 먹으면 수영을 못해. 피부랑 머릿결은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바이 피부 앤드 수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수영장의 수질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죠. 근데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성인반에서 하는데 성인반에 초등학생이 같이 와서 특강을 하는 거야. 초등학생분들이 잘 안 씻고 들어옵니다. 수영장엔 콧물이 막 둥둥둥둥둥 둥둥둥둥둥 눈곱이 둥둥둥 반창고 둥둥둥 이러는 거야. 연속 이틀 수영을 했는데 와 막 피부가 간지러운 거예요. 다리가 막 간지러운 거야. 성인만 하는 시즌에 가서 다시 하니까 괜찮더라고. 이게 수질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머릿결은 상합니다. 확실히 상해요. 머릿결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머리를 안 감아야 돼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샴푸로 감습니다.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더럽게. 수영장 오는데 님 몸에 세균이 얼마나 많겠어요. 샴푸를 합니다. 자, 머리 한 번 감았어요. 수영 끝났어. 물이 들어오니까 또 한 번 머리를 감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머릿결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수영하면은 머리를 많이 감으니까 머릿결이 진짜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막 에센스 바르고 이래도 엄청 상해요. 수영장 텃세 없나요? 저희 수영장에는 없었는데 인터넷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영장 처음 갔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지랄 연병하면 어쩌지? 난 그냥 운동하러 오는 새끼인데 수영장 바이 수영장이 진짜 커요. 근데 제가 50m 수영장에 자유수영을 하러 갔을 때 진상이 그렇게 많더라. 새치기 하는 아줌마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블로그에 수영에 대해서 쓴 게 많아요. 그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수영 선생님한테 감사해서 조공을 하겠다는 조공 빌런. 조공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카운터에 가가지고 뭐 수영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개인정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어요. Oh my god. I hate. 한 명이 선물을 주잖아.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은 왜 걷냐고. 돈 걷지 말라고. 그딴 게 문화야? 문화 아니야. 그냥 본인 진상이야. 그딴 그지 같은 거를 문화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문화가 아니라 진상. 진상. 단어를 제대로 해야지.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최고의 표시는 본인 수영 실력이 느는 거야. 나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영이 정신건강에 진짜 좋아요. 정신과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영 끊으면. 정신과를 2곳을 다녀봤는데 항상 정신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처음에 가잖아요. 15분. 해 떠 있을 때 걸으세요. 근데 수영장은 편의점만큼 많지가 않아. 그래서 거리가 있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 20분을 걸어요. 땡볕에서. 그러면 이미 정신과 선생님이 하라는 거 했죠. 두 번째, 씻으라고 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무기력해서 잘 안 씻게 돼요. 근데 수영하면 존나 씻죠. 역대급으로 씻죠. 너무 많이 씻어서 머릿결이 쓰레기털이 됐는데 1시간 동안 물을 그냥 어프 하니까 정신병을 사라지게 하는 운동 원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 3. 운동하라고 하죠. 저는 현대인 분들한테 수영이라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대인 분들 잘 안 움직이고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안 씻게 되고 밖에도 안 나가게 되니까 해도 안 보고 그러면서 비타민 D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수영을 시작하게 되면 밥도 잘 먹어야지 수영을 할 수 있고요. 잠도 잘 자야지 수영을 할 수 있고요. 3시간 이렇게 자고 가면은 죽는 느낌입니다. 심장이랑 이 뇌가. 모든 습관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저는 수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밤 늦게 자고 밥도 뭐 제대로 안 먹고 이러는데 수영을 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 수영 오늘은 소개를 해봤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동도 여러분들 원하시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촬영 마쳤으니까 화장 지우고 마라톤 준비하러 가야 돼요. 러닝 오늘 8km 뛰어야 됩니다. 방금 수영 갔다 왔는데 촬영하고 또 운동하러 가죠. 마지막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대인들한테 정말 추천하는 운동 수영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